아, 이거였네. 정청래가 이재명을 그냥 싫어하고 깔보는 이유. 예.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에 열리는데, 그 전에는 김민석 대 정청래의 2파전 이렇게 다 봤죠. 근데 정청래가 상당히 요즘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이 직접 사실상 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뭐 그 시점에 맞춰 8월 17일 그 시점에 맞춰서 이 반도체를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밀집해 있는 강주 전남에 몰아준다, 800조 쏟아붓는다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김민석의 당권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그 좌파 정권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송영길도 친명이죠. 김민석하고 같이 친 이재명인데, 처음에는 송영길이 페이스메이커로 들어가서, 송영길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표를 끌어모은 뒤에 이 김민석에게 던져주고 빠져나와서 외교부 장관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정청래가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정권이 개입을 했으니까 떨어지고 하니까는 이 송영길의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만났더니 이재명이 형님, 연결이 형님, 자기에게 인천 계양을 막 지역금 물려주고 했던 사람이죠. 연배죠. 연상이죠. 나이가 더 많죠. 송영길이. 뭐 그 형님도 뭐 1등 하면은 대표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김민석이 되든 내가 되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또 친명 쪽에 막 표를 지금 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청래를 막, 김민석을 지금 당에서 막 할 수가 없으니까는 본격적으로 김민석을 김민석 대신에 그 정청래를 막 두들겨 패다시피 합니다. 원색적인 송영길 특유의 그 원색적인 표현으로 막 비난을 하는데, 무슨 뭐 명청대전이라는 그 말이 나온 데 대해서 이재명과 정청래 대전, 그거 정청래를 겨냥을 해서 송영길이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서 진압해야 할 사안이다. 역적으로, 그러니까는 같은 이 정권 안에서 여당 대표가 감히 무슨 뭐 이재명하고 명청대전 그런 말을 해? 이거 역적이야, 역적. 목을 잘라버려야 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강성 친명 권리당원 쪽에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있는 것이죠. 김민석보다 더 세게 해야지. 김민석보다 자기에게 표가 올 것이니까 같은 친명, 그러니까 겹치는 겁니다. 그 말뿐이 아니고, 정청래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평택을에 김용남을 공천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는 김용남은 명픽입니다. 김용남도 뉴 이재명 어쩌고해서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갔죠. 김용남을 이재명이 찍어서 이제 정청래가 할 수 없이 공천을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조국하고 좌파표가 분산되면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유이동에게 갔다. 김어준 방송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정청래가 내가 그때 평택을에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국이 당선되도록 놔두셔야 되는데 김용남을 공천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김어준 방송에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이 그 말은 정말 표현을 해도 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낳았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가 갑자기 대표 재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생뚱맞다.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나가라는 사람이나 있었느냐. 누가 막 나가라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재명 4년 임기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대선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이재명이 당 대표에서 대통령 된 것을 역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정청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자, 앞건은 이겁니다. 정청래를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송영길이. 예. 조선 비저 기사로 소개를 드리죠. 송영길. 아니, 정청래가 먼저 국회의원 됐다고 이재명을 깔봤나? 먼저 국회의원 됐다고 이재명을 깔봤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정청래가 과거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막 중앙정치권에 가서 막 하고 할 때, 나는 이재명이 그냥 싫어.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뭐 이재명 단체 갈 때도 비아냥 막 거린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재명 알기를 우습게 한다, 정청래는. 뭐 그때 이 공항 뭐 외국 출장 가는데 패싱 당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귀국할 때 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이런 것도 저게 전부 다 조롱하는 거다, 이재명 야유하고 조롱하는 거다. 그리고 사석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는 투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들은 뭐 정치권에 파다하죠. 파다한데 송영길이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영길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정청래가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정청래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다. 정청래가 이재명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 된 거죠, 그때. 두 번 됐나요? 뭐 어쨌든 먼저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약간 깔본다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다. 깔본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다. 자, 왜 그러냐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송영길 본인도 그렇고 정청래도 이재명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다. 훨씬 먼저 국회의원이 됐죠. 이제 그 2006년인가 그때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됐고, 이재명은 대선에 그때 2022년에 떨어지고 나서 방탄복 입으려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2024년에 같은 개항에서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회의원으로 보면은 20년 이상 후배다. 그 정청래에게 이재명은.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그 좌파 운동권의 이 본료가 아니죠. 뭐 운동권도 아니었죠,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그 경력은 없죠. 근데 어쨌거나 뭐 송영길도 그렇고 정청래도 뭐 그때 이 건국대에 다닐 때 그 미국 대사관제 막 불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쳐가지고 구속됐다가 군대도 안 가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좌파에서는 이게 운동권 경력이 훈장입니다. 막 감옥 갔다 오고 이런 거. 그래서 나는 그런 훈장도 있는데 이재명은 그런 거 없잖아. 깔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송영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청래가 정통 모임을 할 때 이재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때 인식이 이어져 온 면이 있다. 뭐냐 하면은 정통 모임이라는 게 2007년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정동영이 민주당 후보였죠. 그래서 정동영의 외곽단체, 일종의 팬클럽 같은 것이 정통이었습니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정통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하면은 항상 정청래가 이재명보다 더 상석에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 정청래는 초선 국회의원이어서 대선 캠프에서도 무슨 뭐 위원장 같은 자리를 맡고 있었고, 그때 이재명은 이 서울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그때 그 성남에 있는 그 성남 쪽에 이제 사람들 소개로 민주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정동영 캠프로 들어갔는데 비서실 부실장을 했습니다. 비서실의 실장 말고 부실장은 별
그 역할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청래가 또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통이라는데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여기 정청래가 대표도 했습니다.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이고 대선 캠프에서 주요 직책이 있었고 한데 이재명은 거의 그냥 뭐 존재감도 없이 그 정동영 캠프에 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청래가 볼 때는 한참 깔본다. 밑으로 본다. 나보다 밑이다. 근데 어쩌다가 뭐 집권을 했다고 내가 거기에 왜 내가 구신구신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는 이재명이 그냥 싫어. 이런 말도 본인이 더 우월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그 상황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이 위험해진다. 그런 말이 나오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본인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정청래가.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좌파 정권에서 또 내전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